안녕하세요. 살면서 뗄 수 없는 교통수단인 자동차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건 처음이네요. 말하기 민망하지만 제 장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삶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2년 전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어요.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었죠. 우리는 공통점이 많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결혼 초에는 모든 게 행복하고 기쁨의 연속이었어요.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새 집에 새 가구도 드리고 매일 저녁 함께 요리하며 대화를 나누는 소소한 행복을 누렸죠. 직장에서도 일이 잘 풀렸어요. 제가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건축가로 일하고 있는데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거든요.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오래된 주거단지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었어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밤도 많이 새웠고 주말도 반납했죠.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어요. 팀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설계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거웠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그 기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주민들과 시청에서도 매우 만족해 하셨고 회사에서도 제 노력을 인정해 주셨죠. 보너스도 받았고 가장 큰 선물은 한 달간의 유급 휴가였어요. 정말 꿈만 같았죠. 아내와 저는 이 휴가로 무엇을 할지 신나게 계획을 세웠어요. 제주도에 일주일 다녀오고 집에서 홈시네마 극장을 만들어 영화 마라톤도 하고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생활도 시작하기로 했죠. 요가, 테니스, 요리 클래스, 정말 즐거운 한 달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예측 불가능하더라고요. 휴가 시작 3일 전이었어요. 아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많이 떨리더라고요.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장모님은 항상 건강하셨거든요. 등산도 자주 다니시고 조깅도 하시고 그런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아내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은 제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죠. 아내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당장 갈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로 짐을 싸서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 도착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장모님은 중환자실에 계셨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뇌졸중이었대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지만 재활 치료가 필요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딸깍 하고 결정됐어요. 휴가 계획 같은 건 잊어버리고 장모님 간호에 전념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아내에게 여보, 내가 휴가 동안 장모님 병원 모시고 다닐게. 여보는 직장일 계속하고 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여보, 고생해서 받은 휴가인데 괜찮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지금은 장모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 내가 시간도 있고 체력도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했죠. 그렇게 저희의 휴가 계획은 완전히 바뀌었고 저는 장모님의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간병이 시작됐어요.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됐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중환자실은 그 자체로 무거운 분위기잖아요. 거기에 장모님의 상태를 보는 것도 마음이 아팠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의료진들과 대화를 나누며 장모님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갔고 어떤 케어가 필요한지도 배워갔죠. 점차 장모님의 상태도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고 의식도 점점 또렷해지셨어요. 장모님이 의식을 완전히 되찾으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처음으로 저를 알아보시고
손을 잡아주셨을 때는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장모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사위, 고마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피로가 싹 달아나는 것 같았어요. 재활치료가 시작되면서 저희 역할도 바뀌었어요. 휠체어를 밀고 치료실에 모시고 가고 간단한 운동을 도와드리고 식사 보조도 했죠.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장모님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는 걸 보면 보람을 느꼈어요. 아내는 퇴근 후에 병원에 들리곤 했어요. 저희 셋이 함께 있을 때면 병실에 웃음이 가득했죠. 장모님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저희 가족의 유대감도 더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장모님의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퇴원을 앞두고 있었죠.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별로 쉬지도 못하고 휴가가 끝난 것에 약간의 아쉬움도 느꼈어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긴장도 되더라고요. 퇴원 전날이었어요. 장모님이 저를 불러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감사 인사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장모님의 말씀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사위,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저는 선뜻 대답했죠. 사실 몸도 괜찮아졌겠다. 내가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약속했거든. 다음 주에 아, 그러세요. 좋으시겠어요. 건강해지셨으니 이제 즐겁게 다녀오세요. 그게 네가 우리 대신에 운전 좀 해줬으면 해서.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장모님이 방금 뭐라고 하신 거지? 운전을 해달라고요? 친구분들과의 여행에? 장모님, 죄송하지만 뭐라고요? 운전을 해달라고 하셨나요? 응, 맞아. 우리가 다 나이가 있어서 장거리 운전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우리 사위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장모님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건 좀 과한 요구 같았거든요. 게다가 저도 이제 회사에 복귀해야 할 시기였어요. 장모님, 저도 이제 회사에 복귀해야 해서요. 아이고, 괜찮아. 너 연차 아직 많이 남았잖니. 조금만 더 쓰면 되지 않을까? 장모님의 말씀에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장모님을 간병하면서 쌓은 유대감 때문에 바로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언제 가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원도 쪽으로 가려고. 일주일이나 되는 여행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장모님, 한번 회사와 상의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장모님은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죠. 이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여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아니야, 괜찮아. 나도 장모님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까 기쁘기도 하고 한 달 동안 병원에 계셨으니까 여행 가고 싶어 하시는 것도 이해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걸까? 다른 방법은 없으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밤새 잠을 설쳤어요. 한편으로는 장모님을 돕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회사에 복귀해야 하는 시점에 또 휴가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장모님과 장모님 친구분들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한다는 게 상상이 잘 되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어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팀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죠. 가족이 먼저죠. 라고 하시면서 휴가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음 프로젝트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는 꼭 돌아와야 해요. 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죠. 휴가는 해결됐지만 마음속 갈등은 여전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뭘까 고민했죠. 결국 아내와 상의 끝에 한 가지 제안을 생각해냈어요. 다음 날 저는 장모님을 찾아뵀어요. 장모님, 제가 운전해드리는 건 좋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 뭔데 그러니? 아내도 함께 가면 어떨까요? 오랜만에 가족 여행도 하고 도착하고는 장모님은 친구분들이랑 놀고 저는 아내랑 시간을 보낼게요. 장모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건 안 돼. 너는 운전만 하면 되는데 왜 내 딸을 데려가겠다는 거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뭔가가 와장창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장모님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죠. 장모님 눈에는 제가 그저 운전기사로만 보이는 걸까요? 장모님, 제가 무슨 어려운 부탁을 드렸나요? 전 그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이고, 너가 아직 젊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내 친구들이랑 가는 여행인데 왜 우리 딸까지 데려가서 놀려고 해? 너는 그저 우리를 안전하게 모셔다 주면 돼.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슬프고 실망스러웠죠. 제가 그동안 장모님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어요. 병원에서 밤새 간호하고 재활치료 도와드리고 그 모든 게 장모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까요? 장모님, 죄송하지만 쟤는 그저 운전기사가 아닙니다. 전 장모님의 사위고 이 가족의 일원이에요. 제 아내와 함께 가고 싶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요구인가요? 장모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뭐야? 그럼 안 데려다 주겠다는 거야? 내가 부탁했는데.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제가 장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만 그저 운전기사 취급받는 건 원치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갈 수 없다면 저는 이번 부탁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화가 나신 게 역력했죠. 뭐야? 이 고마운 줄 모르는 녀석아.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장모님, 제가 장모님을 위해 한 일은 없었나요? 병원에서 밤새 간호한 것, 재활치료 도와드린 것, 그 모든 게 장모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과 저, 우리 둘 다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죠. 결국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정의 불화가 시작됐어요. 장모님은 제게 말을 걸지 않으셨고 아내는 우리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했죠. 저는 휴가를 취소하고 다시 회사로 복귀했어요. 일에 집중하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죠. 과연 내가 잘한 걸까?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엄마 집으로 빨리 와줄 수 있어? 상황이 안 좋아. 서둘러 장모님 댁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서 아내와 장모님이 언쟁 중이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 내 남편이 엄마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위 노릇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제가 들어가자 두 분 다 조용해지셨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장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장모님이 저를 노려보셨어요. 네가 운전 안 해준다고 해서 내 친구들이랑 여행을 못 갔잖아. 다들 날 얼마나 뒷담화했는지 알아? 사위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어요. 장모님, 전 단지 그 여행에 아내도 같이 데려가자 했던 것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요구였나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그저 사위 노릇 제대로 못한 거야. 아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만해. 남편이 엄마 병원에 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새 잊었어? 한 달 휴가까지 다 반납하고 엄마 돌봐준 거라고. 장모님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너까지 네 남편 편이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상황이 점점 격해지는 것 같아 제가 중재에 나섰어요. 진정하세요. 모두 우리 차분히 앉아서 이야기 나눠봐요. 하지만 장모님은 들은 채도 안 하셨어요. 됐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너네 얼굴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저희를 내쫓으시고는 문을 쾅 닫으셨어요.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서 있었죠. 그날 이후로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장모님은 계속해서 아내에게 연락해서 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셨고 아내는 그 사이에서 점점 지쳐갔죠. 어느 날은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 중일 때 장모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예. 사위야. 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데리러 와줄 수 있어? 죄송합니다. 장모님,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라서요.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뭐? 장모가 데리러 좀 와달라는데 그딴 회사가 뭐가 중요하다고 거절을 해? 넌 정말 사위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당황스러웠고 동시에 화가 났죠. 하지만 지금은 미팅에 집중해야 했기에 감정을 누르고 일에 몰두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엄마가 더 이상 우리 안 보고 살겠대. 여보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장모님의 요구가 너무 과하신 것 같아. 우리 가족의 삶도 있는데 항상 장모님 뜻대로만 할 순 없잖아.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엄마는 내 엄마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순간 저는 우리 가정이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부부 사이도 멀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밤마다 잠을 설쳤죠.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장모님을 직접 찾아뵙기로 했어요. 아내는 걱정했지만 저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장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죠. 다시 한 번 눌렀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장모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장모님,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발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10분, 20분, 시간이 흘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말을 걸었죠. 장모님, 알아요.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문 안쪽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죠. 장모님, 문 열어주실 때까지 저는 계속 여기 있을 겁니다. 30분, 40분, 1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계속 기다렸습니다. 가끔 장모님 하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조용히 앉아있기도 했죠. 그렇게 1시간 30분쯤 지났을까요? 문 안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장모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장모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적어도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안도했죠. 뭐 하러 왔어? 장모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장모님,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사과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희 가족의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모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들어가서 얘기하자. 거실에 들어서자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장모님과 저는 서로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잠시 동안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사위야, 너 그때 대체 왜 그랬니? 내가 운전 좀 해달라고 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싫었던 거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그때 상황이 좀 복잡했어요. 복잡하다니? 장모 부탁 하나 들어주는 게 그렇게 복잡할 게 뭐가 있니? 장모님의 말씀에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히 설명하려 노력했어요. 장모님, 제가 부탁을 거절한 건 장모님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시 제 상황이 상황? 무슨 상황이 사위가 장모 부탁 하나 들어주는 것보다 중요하단 거니? 장모님, 들어주세요. 그때 제 상황이 좀 복잡했어요. 휴가는 끝나가고 있었고 복귀하자마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장모님은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장모 부탁 하나 들어주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니? 장모님, 그 프로젝트는 제 경력에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만약 제가 그 프로젝트를 못하게 되면 회사에서의 제 위치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들이쉬었어요. 게다가 장모님, 그건 가족 여행도 아니었잖아요. 단순히 장모님과 친구분들의 운전을 위해서였죠. 저희 가족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네가 사위라면 장모 부탁은 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장모님, 사위라고 해서 모든 요청을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요구를 하시는 건 솔직히 저를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장모님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거니? 사실 내 친구들이 사위라면 당연히 운전해줘야 한다고 하길래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말을 듣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그러셨군요. 하지만 모든 가정이 다 같을 순 없잖아요. 우리 가족만의 방식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친구분들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의 상황과 제 직업의 특성도 고려해야 해요.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내가 너무 남들 말만 듣고 판단했네.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장모님을 돕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에요. 하지만 그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서로의 상황을 먼저 물어보고 의논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미안하다. 사위야, 내가 너무 일방적이었어. 아닙니다. 장모님, 저도 제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죄송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다행이에요. 장모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니 좋구나. 앞으로는 꼭 너희 상황도 물어보마. 그리고 우리 가족 모임도 좀 더 자주 가져볼까? 네, 좋습니다, 장모님. 저도 시간을 내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 가족만의 고유한 방식을 찾아가는 첫 걸음을 뗀 것 같았어요. 우리의 대화 이후 가족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도 제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셨고 저 역시 장모님과 더 자주 연락하며 소통하려 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마침내 제가 회사에서 기다리던 그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프로젝트는 해외 클라이언트와 협력하는 대규모 건축 설계였어요. 제 경력에 있어 정말 중요한 기회였죠.
일은 바빠졌지만 보람찼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가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어요.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다음 주에 친구분들과 여행을 가신다고. 그런데 그런데 제 마음에 불안감이 스쳤어요. 우리 보고 운전해달라고 하셨어. 순간 아찔했어요. 지난번 일이 떠올랐고 장모님과 나눈 대화도 생각났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중이에요. 해외 클라이언트와의 미팅도 잡혀 있고 중요한 마감일도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여보, 나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라.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여보 일도 중요한 거. 하지만 엄마도 우리 도움이 필요하시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순간 몇 달 전 장모님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로 했던 그 약속.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에요. 여보, 내가 장모님께 직접 전화드려 볼게. 쟤는 결심했어요. 우리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의논해보자. 전화를 드리고 장모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장모님도 실망하신 듯 했지만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니 조금씩 이해해 주셨어요. 알겠다. 사위야, 전에 말했던 중요한 일이 지금 그 일이라는 거지? 어쩔 수 없구나. 다음에는 꼭 시간 내줘야 해. 네, 장모님, 약속드릴게요.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꼭 장모님 친구분들과 저희 부부 함께 다 같이 여행 가기로 해요.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도 이해해 주었고, 우리는 장모님의 이번 여행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전문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것도 고려해보고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기로 했죠. 프로젝트는 계속되었고 저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때로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기 일쑤였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날이 많았어요. 아내는 묵묵히 저를 지원해 주었지만 가끔 외로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죠. 다행히 장모님의 여행은 친척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다녀오셨다고 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있었죠. 장모님의 부탁을 거절한 것,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 계속 고민했어요.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문득 장모님과의 약속이 떠올랐어요. 그동안 너무 일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족과의 약속을 소홀히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꼭 시간을 내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저는 약속대로 장모님께 연락드렸어요. 장모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모시고 드라이브 다녀오고 싶어서요. 장모님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정말? 그래, 좋지. 어디로 갈 거니?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바다로 가볼까요? 이번엔 제가 운전할게요. 그동안 제가 약속을 못 지켜서 정말 죄송해요. 아이고, 괜찮아. 네가 바쁜 걸 모르는 게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마워. 장모님의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주말에 우리는 가족 여행을 떠났어요. 장모님, 아내, 그리고 저.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이라 그런지 모두들 들뜬 모습이었죠. 차를 운전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죠. 여행 중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위야, 네가 지난번에 내 부탁을 거절했을 때 많이 서운했었어. 하지만 이제 보니 네 입장도 이해가 되는구나.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장모님.
제가 더 잘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일에 치여 가족에게 소홀했던 것 같아 많이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더 노력할게요.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전에 있던 일은 다 잊고 행복하게 살자. 바다에 도착해서 우리는 함께 산책을 했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니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바람에 씻겨 나가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다위야, 너 참 좋은 사람이야. 앞으로도 우리 딸 잘 부탁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장모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그 여행 이후로 우리 가족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장모님도 제 일정을 고려해 주시고 저도 될 수 있는 한 자주 장모님을 뵙고 도와드리려 노력했죠. 주말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시간이 될 때마다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물론 여전히 작은 갈등들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명절에 어느 집을 먼저 방문할지 또는 제가 출장을 갈 때 누가 장모님을 돌봐드릴지 등의 문제로 가끔 의견 충돌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며 해결해 나갔어요. 특히 제가 노력한 부분은 의사소통이에요. 전에는 제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제 감정과 생각을 말하려고 해요. 장모님도 저의 이런 변화를 좋게 봐주셨어요. 다위, 네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니 나도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같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서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몇 달 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대규모 프로젝트의 관계자분이었죠. 그분은 제가 설계한 건물이 정말 마음에 든다며 감사의 뜻으로 저희 부부를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건축가님, 덕분에 정말 좋은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이번 주말에 저희가 운영하는 리조트로 부부동반 여행을 오시면 어떨까요? 모든 비용은 저희 측에서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였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몇 분 더 함께 가도 될까요? 제 장모님과 장모님 친구분들이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관계자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흔쾌히 수락하셨어요. 물론이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인원수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드디어 장모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친구들과의 여행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게다가 제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니 모두가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바로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아내도 정말 기뻐했죠. 여보, 정말 좋은 소식이다.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실지 상상이 안 된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장모님께 연락드렸어요. 장모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 리조트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장모님과 친구분들도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장모님은 처음에는 놀라시더니 이내 기쁨의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좋은 기회가. 사위, 정말 고마워. 내가 얼마나 친구들과 여행 가고 싶어 했는지 알고 있었구나. 네, 장모님,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번 기회에 다 같이 놀러 가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장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바로 친구분들에게 연락을 돌리셨고 다들 흔쾌히 함께 가기로 하셨대요. 여행 당일 우리는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리조트로 향했어요. 장모님과 친구분들은 오랜만에 여행에 정말 들뜨신 것 같았어요. 리조트에 도착해서 풍경을 보시더니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셨죠. 다위, 정말 고마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꿈만 같아. 저는 장모님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 같았죠. 이 여행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장모님도 저를 더 이해하게 되셨고, 저 역시 장모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었죠.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리조트에서의 3일간의 여행은 우리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어요. 장모님과 친구분들은 정말 즐거워하셨고, 우리 부부도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여행 마지막 날 저녁, 장모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위야, 이번 여행을 통해 네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 그동안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미안하구나. 장모님의 말씀에 저도 마음이 울컥했어요. 아닙니다. 장모님, 저도 많이 부족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장모님은 제가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해 주셨고, 저 역시 장모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죠.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의 관계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장모님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고, 저희 부부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저 역시 장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려고 노력했죠. 가끔은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우리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대화로 해결해 나가고 있죠. 얼마 전에는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보면 정말 흐뭇하구나. 우리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덩달아 행복하네. 그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려웠던 관계가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로 발전한 것 같아 뿌듯했어요. 가족 관계는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죠. 이제 우리 가족은 더 큰 사랑과 이해로 뭉쳐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행복한 가정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사랑과 이해, 그리고 존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